누구나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혹은 직장 동료든 말이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멍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더 큰 충격이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달콤한 말이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본심을 간파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속마음을 감추려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한 일상이나 듣기 좋은 말 속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 혹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평소 억눌렀던 내면의 모습이 여과 없이 표출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려 합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포착할 수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직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첫인상의 생각보다 쉽게 현혹됩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상냥한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라고 단정 짓기 쉽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첫인상이 때로는 깊은 편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외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언변에 집중한 나머지 그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혹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애써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설마 나쁜 사람일 리 없어라는 생각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해도 내가 오해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며 탄식하곤 합니다. 그때 왜 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숨겨진 본심을 읽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사람의 본성이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아주 작은 권한에도 쉽게 취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주 작은 권한, 예를 들어 모임의 임시 총무나 단체 채팅방 공지 담당 같은 소소한 역할만 주어져도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모든 건 제 허락을 받고 진행하세요. 제가 정한 기준이니 따르셔야 합니다. 와 같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권위적인 말투로 주변을 통제하려 듭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은 작은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유명한 교도소 시험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교도관이라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자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드러나게 할 뿐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소한 역할에도 완장을 찬 듯 행동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거대한 열등감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작은 권력을 휘두르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타인을 억압하려 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추진력 있어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숨막히는 압박감과 함께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둘째,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나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고 예에 바르지만 식당 종업원이나 택배기사, 경비원 등 소위 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내면의 품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본인은 자신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인지조차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위주의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보다 강한 대상에게는 복종하고 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사람의 품격은 그가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당신 또한 언젠가는 자신의 아래로 취급하며 무례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핑계부터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을 지려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건 원래 내 담당이 아니었어. 그때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상황 탓, 남 탓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진실이나 책임감보다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림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방어기제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수 앞에서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핑계가 습관이 되면 스스로는 정말 잘못이 없다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대화의 중심이 늘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혹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 이야기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 대화의 중심은 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힘든 일을 토로해도 나는 더 힘든 일도 겪어봤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을 넘어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 정도로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척할 뿐,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로 전환할 타이밍만 엿보고 있는 것이죠.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자기 말만 하는 이는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관계는 일방통행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섯째, 타인의 비밀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라는 말을 덧붙이지만 이미 그 이야기는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타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일 뿐이며 그 정보를 통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권력의 행사라고 보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안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심리 깊숙한 곳에는 불안정한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당신에게 쉽게 말했다면 당신의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는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관계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섯째,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며 상대를 위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냉랭한 분위기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격한 분노 표현만큼이나 소리 없는 분노 역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화가 났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언어뿐 아니라 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침묵으로 상대를 고립시키는 사람 모두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일곱째, 단 한 번의 거절에도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더없이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한 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싸늘하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알겠어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거나 대화에서 가시 돋친 말을 내뱉곤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순수한 호의로 당신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거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호의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친절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절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은 당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의 좋은 소식에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미묘한 불편함이나 시기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운이 좋았네? 요즘 그 정도는 다들 하잖아라며 애써 상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의 성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솔직한 악이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잘됨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에 분노하는 것이며 그 부정적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아홉째, 무언가를 베푸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며 무언가를 건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은근히 자신이 베푼 것을 상기시키며 보답을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베푼 것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빚을 지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원칙을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주는 것은 깨끗해야 하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는 순간부터 받을 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계산기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유독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단정 짓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척 보면 알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재판을 열어 상대를 심판하려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와 통제 욕구로 설명하는데 자신의 불안감이나 결핍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고 평가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라고 충고했습니다. 타인을 쉽게 재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 또한 언제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긴장하게 되고 진솔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모습들은 어쩌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 한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과거에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의 감정을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예리한 직감을 믿어도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찾는 노력만큼이나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 설명서입니다.